자, 오스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때 미치도록 사랑하다가 또 미치게 욕을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종목이죠. 자, 이 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최근까지도 이거는 이 새끼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이라도 교체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얘기만 드립다 해대고 있는 LG생건 같은 경우가 되고 있고요. 자, 오스코텍을 하다가 말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LG생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과거에는 제가 이거 가장 오래 보유한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던 종목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LG생건은 기록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최장기간 성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LG생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개판이 됐죠. 야, 요 종목 외에 지금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 다 왕년에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서 추천도 정말 많이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1년의 사건 때문에 이런 호로 새끼들 그래가지고 욕하는 기업들이 있죠. 오스코텍 이전에 이수페타시스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수페타시스 칭자 사건 있죠. 제이오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이오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네 돈으로 해 새끼야, 주주돈 털어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치도록 사고 싶었으면 니들 돈으로 해. 왜 주주한테서 돈을 끌어다가 주주돈 끌어다가 그걸 하냐고 이랬던 이 이스페타시스, 그 전까지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랬었던 종목인데 가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다시 다시 이제 실적 모멘텀 되살아 들어가고 그리고 쭉 올라들어서 여기서 돌아오는 라인에서 증권사에서 추천했던 그 목표 가격을 넘어갔다 왔습니다. 이때 증권사에서 7만원을 추천을 해서 더블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더블을 더 가버렸죠. 자, 여기 오스코텍 역시 마찬가지로 딱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아주 이거 웃기고 자빠졌어요. 자, 오스코텍 예전에 뉴스를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정말 똑같은 거예요. 이스페타시스하고 그래가지고 뻘짓거리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선 결국에 증자를 취소를 하고 증자 취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연의 모멘텀 가지고 올라 들어갔었죠. 이 오스코텍 같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게 이거 그래서 요때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요걸 제가 바가지로 해대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가지로 욕을 하고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같은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요런 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노스코 상장이 무산되고 대표이사 해임되고 제노스코 상장 무산되고 상장 무산되고 요런 케이스들 요겁니다. 자회사 상장 모멘텀 요거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이게 주 목표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먹고 버리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요 뒤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제노스코의 상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세상 시끄러워지면서 대표가 여기는 아예 대표가 물러나 버렸죠. 개인들이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하고 맞붙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개인들이 승리를 내버렸죠. 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 오래전부터 오스코텍에 있었던, 그래서 이 케이스 상장 무산 같은 경우는 이건 호재가 맞다. 그래서 적어도 당연히 급락 전 주가까지는 올라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써놨던 게 이게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 지금 같은 경우에 살펴볼까요? 자, 오늘 요새 이제 뭐라고 나오냐 라고 하면요, 제노스코와의 시너지 기대감, 이제 100% 자회사로 흡수할 포관이 됩니다. 놀고 자빠졌네 진짜. 아휴, 이러니까 새끼야 네가 맨날 그렇게 공매도로 두들겨 쳐맞지. 그 전에 멀쩡할 때도 그렇게 잘 나갈 때도 공매도로 그렇게 두들겨 쳐맞았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공매도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은 회사입니다. HLB와 더불어서 HLB는 루머까지 포함을 해서요. 루머 급락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회사고요. HLB는 지난 10년 동안의 기간에 루머로 급락한 횟수가 100회 가까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매년 매달 뭐 한 번씩 바이오 잘 나갈 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얘기가 허구한 날 루머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HLB야. 직접 검색해서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루머가 아닌 상태에서 루머 없이 그냥 생으로 공매도로 두들겨 쳐맞은 걸로는 이 오스코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스코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머 급락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이게 바이오에서 제가 기관들 욕하면서 얘기 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드렸던 종목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이 무슨 짓을 벌였냐라고 하면, 이 오스코텍은 렉나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스코텍이 아니고 오스코텍의 자회사,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제노스코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제노스코를 분리 상장시키겠다는 거 쪼개기 상장이죠. 그 쪼개기 상장하면 뭐 개인들이 그냥 완전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쪼개기 상장돼가지고 제네스코가 상장돼가지고 지놈들 대주주는 배를 불리겠지만, 이거 LG 화학하고 LG 엔솔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스코텍은 껍데기 돼버리는 거예요. 제노스코가 상장되면. 그럼 볼 필요 자체도 없는 거죠. 대주주 오늘만 지켜주는 거거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지금 유한양의 렉나자, 그걸 제노스코가 개발을 해서 오스코텍한테 넘기고, 오스코텍이 그 렉나제 예전 물질대 이름은 레이저 트닙입니다. 그 레이저 트닙을 유한양행한테 기술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맡아 들어가는 그 유명한 유한양행 협업 시리즈의 초창기 종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오스코텍을 제가 이때부터 다룬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가서 여기 요거죠. 이거 이중삼각, 연삼각 패턴 나오고, 그리고 내리치려고 들어가서 계속 들어왔던 건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렉나제는 결국에 FDA 승인 받을 때까지 중간에 단 한 번도 덜커덕거린 일도 없이 통과돼서 들어가는 정말 잘 만든 약의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 기관 나리들께서 제가 왜 욕을 하냐 그러면, 자, 이거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됐다 그래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있었죠. 임상 결과 잘 나오고 올라들어갔던 종목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상이 대성공했다고 나왔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요. 주가가 내려가면서 뭐가 돼버렸냐면, 임상 성공이라고 이미 뉴스로 다 나와있던 기업이 주가가 내려가죠. 졸지 임상 실패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임상 실패 루머가 돌았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H7B에서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H7B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뒤져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HLB는 이번에 진짜 실패한 건 말고도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전부터 루머로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거 루머로 떨어진 거 HLB.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 있죠? 이런 식으로 툭하면 떨어지던 종목이에요. 루머 나오고, 루머 떨어지고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루머, 악성 루머, FDA 결정 실패까지 이전에도 들어가면요, 매년 이거 반복하던 종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HLB였다는 얘기입니다. 저 앞쪽에 2018년도 있죠? 제가 잠깐 지나간 거에 보면 2022년도에도 있고요. 뭐 실패설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건데,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루머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왔어요. 성공으로 이미 다 발표가 다 나온 기업을 루머가 돌았다 이러면서 실패 루머,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벌였던 종목.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두들겨 맞을 때 최근에는 올릭스 같은 종목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종목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바이오에다 공매도가 전개가 될 때 가장 먼저 HLB와 함께 가장 먼저 두들겨 패서 조져버리는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스코텍이 가다가 갑자기 꺾어져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김없이 바이오의 공매도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을, 이 올릭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작년에 올릭스 종목 설명 들을 때 오스코텍이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는 올릭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두들겨 맞으면 바이오 같이 밀려 떨어지고, 자,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도 올릭스가 신나게 가다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줄줄이 알테오젠,
뭐 리가캠 등등등등 줄줄이 다 두들겨 쳐맞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이 오스코텍이 그런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능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쪽에 개발해서 상당 부분을 하는 게 국내에 있는 오스코텍이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오스코텍은 지금 직원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저 유한양의 랭나저를 넘겨주고 이러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미치고 쳐 들어갈 때가 말이죠. 국내 오스코텍에는 이 연구 인력이 몇 명 있었냐 그러면 13명밖에 없었어요. 연구 인력이 아니라 회사 전체 직원이 13명입니다. 이 시절에요. 이 시절에 오스코텍의 회사 전체 인원 인력이 13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 직원은 이제 꽤 늘었을 텐데 인원이 자 지금 31명밖에 안 돼요. 보시다시피요. 예전 저 앞쪽에서는 13명밖에 안 되었었고요. 이쪽에 31명에서 이제 53명 됐습니다. 53명 상당히 적죠. 그래서 이 개발 같은 거를 이 제노스코라는 미국에 있는 이 기업이 개발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노스코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 나온 것처럼 자 이거 뭐 이게 또 유사한 기업으로는 CJ 같은 경우 지주사 CJ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리브영이 분리돼서 상장이 되는 케이스 올리브영이 지금 100% 분리될 때 올리브영이 분리될 때의 CJ 그리고 올리브영이 지금 이제 다시 들어와서 합쳐질 때의 CJ 이 케이스죠. 올리브영이 분리될 때의 CJ 올리브영이 합쳐질 때의 CJ 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장 핵심인 이 기업을 쪼개기로 상장한다면 개박살이 나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 대주주하고 싸움질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대주주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리상장이 나가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전 수준까지는 올라 들어와야 한다라고 얘기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거고요. 여기 들어온 시세에서 지금 오늘 다시 제스코어 제노스코의 합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요 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뉴스라고 봐야 돼요 이거. 그리고 현재 수준의 제노스코하고 오스코텍은 예전에 저 랭나저를 넘겨주면서 레이저 티닙을 넘겨주면서 받은 그 돈 가지고 새로 파이프라인들이 나오곤 있는데 예전 저 이 레이저 티닙만큼 강력한 파이프라인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미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성과 확인을 기다리자 이렇게 나오죠. 알츠하이머 치료제하고 면역 항암제 이렇게 이게 옛날에 2022년도에 나오잖아요. 이 함정은 레이저 티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023년 후속 파이브라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나오죠. 자가 면역지간 여기서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기술 이전을 할 만큼 그 정도의 상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인데 돈 버는 구조. 자, 근데 이건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마일스톤 분배 이건 랭나자 얘기하는 겁니다. 랭나자 그거 가지고 지금 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뭐가. 추가 이줄 기대 자 이렇게 지금 허가를 앞두고 저 옛날에 나왔던 거고요. 2022년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없어요. 자 여기 같은 거 볼까요? 임상실험 들어가고 있죠. 네. 혈소판 감소증 아직 뭐 하려고 그러면 암 같은 거 이런 건 이미 다 나와 있던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13% 이렇게 막 급락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와가지고 주주 친화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저 앞에서부터 지금 저 앞에도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분석 나간 거 나가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다음 건데요. 폐섬유증 브릿지바이오가 하다가 실패한 거 이거 이제 미국 임상이야. 이거 언제 되겠냐고. 이게
이게 언제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초가죽에서 지금 오버슈팅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떨어진 구간이 돌발 악재 때문에 떨어졌던 거니까 요거는 찾아 들어오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얘가 신고가까지 들어가는 데는 제한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죠. 그래서 이제 제노스과 다시 합쳐진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기관이 열심히 싸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기관의 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기관이 모멘텀 플레이만 하는 건 아니고 기관의 룰,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 요 다음 단계는 뭐죠?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박스 앤 롱숏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 막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상승하면 55,000원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가 20% 정도 상승되는 거거든요. 20% 상승 정도는요. 제가 저기 바이오 지금 뒤에서 후발에서 나오는 종목들 여러 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20%는 나옵니다. 될 만한 거. 자, 뒤쪽에서 나오는 앱클론 같은 애들 지금 얼마를 올라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싼 종목 이런 거, 이거 지금 이제 앱클론 같은 종목이 지금 이거 얼마를 들어오고 있냐고. 그러니까 요 정도 종목들은요 지금 바이오의 얘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들어 지금 재료에 혹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재료 모르셨던 분들 이제 뒤늦게서야 으아 뭐 엄청 좋은 건가 보다 이러고 따라갈 텐데 그 재료는 이미 저 앞에서부터 지금 이 추세에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싼 가격에 내려오면 노리고 들어가는 요런 형태로 거래를 하시고, 위쪽으로 들어가면 이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는 대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거 예전서부터 앞쪽에서 보면요 우리 기관들 지금 여기 자 지금 1개월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이전 같은 경우도 야 샀다 팔았다 아주 생쇼하는 거 전문 기업이에요. 예. 보여드리죠. 이렇게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보이죠? 에?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아주 생쇼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이게 가장 극단적인 대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겁니다. 멀쩡하게 임상 성공한 케이스를 실패했다고 개 사기를 친 다음에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들 주가 눌러가지고 개인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놈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렸죠. 그리고 또 깨져서 또 개 실패했다고 또 사기쳐가지고 주가 눌러놓고 그러고 지들은 사가지고 당겨 올리고, 이걸 10년을 반복한 회사야. 이 회사가 오스코텍이 집어넣어서 개줄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0년 넘게 그 짓을 했는데 이렇게 사서 이게 해놨다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뜩 샀다가 그 다음 개인들 붙으면 차익 실현 시켜버리고 차익 실현 시켜버리고 그리고 밑에서는 다시 또 개인들 나가면 밑에서 또 받아가지고 또 그런 거 차익 실현 시켜버리고 그러면 차익 실현 최근 이제 집중시켜서 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는 이제 개인 차익 실현 이거 주의해야 될 때요. 자, 오스코텍 오래간만에 종목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지금 호발 쪽 같은 경우서 지금 계속해서 찾아서 설명드리고 있고, 잊혀진 종목들, 막 한스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 찾아서 설명드리고 있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재투자TV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극찬리에 운영 중인 오르고 에드에 들어오시면 24분의 전문가가 집니다. 자, 여기서 코인이 2명 있고 주식이 22명인데 저 22명의 전문가가 특기가 다 달라요. 특기가 전부 달라요. 특기 분야가 다르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에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차분히 앉아서 살펴보시고 이 전문가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어떤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추천주 없나요? 추천주 없으면 휙 나가버리고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는 제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거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지난 4월 달에서 6월 초까지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이거 정렬되어 있던 거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만 보게 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이오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바이오를 겁나게 싫어하거나,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실적주예요. 그럼 실적 안 나오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거만 보면. 그렇죠? 야, 다 실적주들이거든.
그러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오로지 가치, 성장 가치만 가지고 올라가니까 여기 이 전문가는 바이오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완전 착각이죠. 그렇죠? 완전 착각이죠. 제 매매 양대축이 바이오입니다. 제 매매 양대축이 바이오예요. 완전 틀리죠. 이렇게 양대축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셔야 적어놓고 이렇게 살펴보셔야 그래야 진짜 때가 왔을 때 도움 제대로 받고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공투자하십시오.